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것도 계속 이제 언론에서 네. 다루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의원님도 현장에서 투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온정주의라고 지금 비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근본적인 봐요. 문제. 체포 동의안을 보낸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상실한 거고 검찰 독재를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의 원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증거주의, 공판주의라고 해서 재판에서 모든 걸 다툰다. 네. 그다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불구속 수사는 왜 네. 재판에서 다투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아주 특별한 경우만 구속 수사하는 거죠. 네. 특별한 경우가 뭐겠습니까? 도주의 염려가 있다든가 그다음 증거인멸의 네. 염려가 있을 때만 아주 특별한 경우만 하고 대다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하는데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 자체가 네.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는 거죠. 왜? 아. 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국회의원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없죠.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파리에 있다가도 들어왔고 그렇죠. 스스로 조사받으라고 두 번이나 네, 검찰에 갔다 출두를 자진 출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는 거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거가 실제 인멸할 것도 없어요. 실제 이미 압수수색해서 다 갖고 간 것이고 증거가 많다고도 증거도 얘기했지 네, 그 한동훈 장관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네. 다 확보됐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들이 검찰 독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제 발언도 네. 체포동의안 네. 설명 이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의원님도 들으셨잖아요 현장에서. 네, 대단히 네. 저 스스로도 굴욕적이더라고요. 그 발언 중에 보면은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은 네. 한 20명 정도가 에 의해서 캐스팅 보트가 좌우됐다 얘기하면서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은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20명 정도를 자기가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걸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마치 20여 명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 돈 봉투 받은 이러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투표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불특정 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걸 하면 안 됩니다. 팩트만 얘기해야지. 네. 지극히 이런 얘기들은 뭡니까? 정치적인 단어이죠. 네. 정치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러한 단어를 써서 자극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되니까 우리 당 의원님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고요. 네. 네.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에 많이들 뭐 다시 또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검찰의 이제 국회를 향한 압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네, 최강욱 그렇죠. 의원 네. 아니면 국회 뭐 사무처 관련된 압수수색도 그렇고 국회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가 마치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사냥터가 되어버렸다. 국회의원들이 사냥감이 돼버렸다라고까지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예전과는 다르게 툭하면은 국회를 대상으로 수사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든가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참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의 개인의 청문회 때 그런 자료들이
그렇죠. 누설됐다는 이유로 네. 여러 가지 루트를 해서 그냥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아, 사실은 본인의 문제에 네.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네. 그리고 청문회 때 자료들 같은 네. 경우는 비밀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그렇게 예, 해왔는데. 예,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던 것인데 네. 이렇게 수사의 칼날을 들어대고 아, 그것도 한 보니까 최강욱 의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의원실 보좌진들. 보좌진들의까지도 휴대전화. 예.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업무용 했다 PC. 그런 얘기를 예. 들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 네. 검찰의 사냥터가 국회인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 말은 인상적인데, 네. 자, 뭐 계속해서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들 관련해 가지고 또 체포동의안 넘어올지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네. 개정 추진 이 얘기도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분리징수하는 저는 게 국민들의 여론에 맞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던데. 분리징수를 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네. 언론 장악의 한 수단으로 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 KBS를 압박을 해서 네. 사장과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음. 자기들의 거기에 맞게 길들이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신료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수신료 같은 경우는 KBS가 생긴 지가 이미 한 4, 50년이 됐어요. 80년 초에 칼라 TV가 나올 때 수신료가 수신료, 생겼고 네. 그때 2,500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신문 구독료가 2,500원이라서 어휴, 한 달 그러면은- 그 2,500원을 받았는데 네. 지금 4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근데 수신료를 별도로 최초에는 받다 보니까 네. 수신료를 제대로 받는 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로 기억하는데 1994년도에 네. 전기세에 이걸 포함을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분리하겠다는 거죠. 분리하게 되면 수신료가 급감할 겁니다. 그렇죠. 또 지금 거들어가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이 있잖아요. 네. KBS와 EBS. EBS. 공영방송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상업방송 같은 경우나 다른 방송국은 이걸 광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니까 광고를 많이 엮고 또 자극적인 드라마나 자극적인 프로를 만들어야 네.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공영방송 같은 데는 광고 수입으로 의존하지 않고 수신료와 다른 걸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네. 예를 들면 어떤 청정지대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징수하겠다 네. 또는 대안도 없이 그러면 국고에서 그만큼 수신료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1년에 수신료가 6천억 정도 거친다예요. 예. 그러면 KBS 운용의 한 45%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55% 정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KBS ETV하고 이 라디오에서의 광고 수익과 콘텐츠 판매 산업으로 네. 그걸 충당을 한다 아하. 그래요. 그래서 6천억 정도가 그러면 줄어들 텐데 네. 그런 대안도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한 수단. 그리고 KBS 사장단들을 퇴진시키고 네.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언론 장악 수단이다. KBS와 관련됐던 분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시행령을 통해서 분리징수 뭐 한다. 이게 네.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KBS의 질이라고 할까요? 동영방송의 질이 네. 떨어지게 될 것이고 KBS 사장진 이사진 교체 뭐 결국 이거를 원하는 그걸 목적으로 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결국 MB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네. 뭐 정현주 사장이 뭐 쫓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 뭐 네. 김재철 MBC 사장, 뭐 구분홍 YTN 사장 이 문제 여러 가지 그때와 좀 약간 오버랩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네, 지형 자체가 그렇죠. 상황이. 그런 것들이 다 겹치고 지금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탄압을 많이 하잖아요. MBC 건도 그렇고
YTN의 지분 조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네, 이번에 민영환 논란. 방통위원장 최민희 의원 아직도 임명 안 하는 맞아요. 것도 그렇고요. 최민희 위원이 임명이 안 네. 됐습니다. 아직도 방통위원이 원래 5명인데 3명밖에 없어요. 3명 있잖아요. 네. 3명 있으니까 거기에는 여권 쪽. 우리 야당 측 1명하고 김현 의원이 예, 있죠. 예. 보수 쪽에서 2명 2명 있으니까 있어요. 의사 결정이 쉽잖아요. 아하. 김현희 그 의원이 예. 김현희 그분이 야당 대표로 거의 있는 몫으로 있는데 수에서 안 됩니다. 그렇죠. 최민희 네. 의원을 만약에 임명하면 2대 아. 2가 되니까 이런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겁니다. 네. KBS 수신료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시행령. 바꿔야 되는데 아하. 2대 2가 되니까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임명을 미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이동관 특보가 오냐 맞냐 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폭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네. 지금 임명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름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분을 위원장으로 네. 학폭 문제 자제 학폭 문제가 있는데도 임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방송 장악의 한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당장 이제 KBS 수신료 분리 문제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하. 최민희 의원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걸 자꾸 미루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 최민희 의원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야당 몫이거든요. 안 해주셨고요.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방송 문제, 공영방송 문제, 언론 문제 이건 아마 계속해서 이번 정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네.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네. 대안이 우리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오마이TV나 네. 이런데 김병주, 네. 주불리 김병주 제대로 된 이런 걸 네. 해야죠. 지금 공영방송이나 음. 일부 종편이든 여러 방송국을 계속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해주시고요. 주불리 김병주도 네. 구독을 해주십시오. 자, 오늘 끝으로 동아일보 보도도 잠깐 짚어볼게요. 네.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해서 보직 인사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직무대기 발령을 냈다고 하던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번복을 임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번복을 사실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1급 이상이면은 1급이면은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고 네.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인사 검증을 했을 겁니다. 인사 검증은 그 국정원에서도 했을 것이고 법무부 한동훈 장관 밑에 있는 인사 검증단도 네. 했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했는데 임무를 주고 대통령이 재가한 후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했다고 동아일보 발표했죠. 네.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보도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또 하나의 큰 인사 참사고 안보에 구멍들이 나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이, 데입니까? 예. 안보의 그 한 핵심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급이면 가장 그 상위직 고위직급인데 네. 인사를 했다가 일주일 후에 철회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영도 안 섭니다. 대통령이 제거했는데. 제가 했는데 예. 또 보류 대기 음. 이렇게 하면은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자, 이 문제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